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불길에 휩싸인 한 건물의 모습. 불이 크게 났습니다. 어머. 네. 너무 크다. 자, 이게 이제 옥상. 건물로 막 번지는 분위기인데요. 소방차 진입이 시급한데 자, 아래 상황을 한번 봅니다. 이 좁은 골목길을 경찰들이 먼저 출동을 한 거죠. 근데 뒤늦게 온 소방차가 경찰차들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네. 경찰차 3대를 한 번에 밀어버리는 소방차. 예, 이때 경찰이 옵니다. 경찰이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 당연하다는 뜻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소방차. 근데 옆에 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약간 파손을 하고 지나가요. 아이고, 소방차가. 근데 보면 주차 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잘 됐는데. 불법 주차 아닌데. 자, 그리고 미국 뉴욕에서 발생했던 대형 화재 현장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야, 대형 화재로 이제 물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화전에서 물을 공급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마침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가 있었던 겁니다. 예, 불법 주차 차량이죠. 소방관이 그냥 주저없이 유리창을 깹니다. 양쪽 앞유리창을 다 깨요. 아, 연결해야 되니까 호스? 예. 그래서 저기로. 예, 여길 통해 가지고 호스를 뺍니다. 그래서 소화전에 연결을 해요. 예, 이거는 뭐 운전자와 뭐 양해를 구하고 상의하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살짝 위로해도 되지 않아? 미국에서는 이런 장면이 지극히 당연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자,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일어난 화재 현장인데요. 음식점에서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 이게 저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기 이제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방차가. 그냥 밀고 가야 돼. 그냥 가. 예. 차를 이제 앞뒤로 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때 소방차 앞으로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차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성분들도 그걸 있어. 옮긴다고요? 예, 여성분들도 있어요. 저기 죽나? 이 불법 주차 차량을 둘러싸서 사람들이 차를 번쩍 들기 시작합니다. 대박. 어머. 되나? 영차, 와. 영차. 야, 이 대박이다. 영차. 와, 멋있다. 와, 저게 멋지다. 또 옮겨져. 예. 야, 이 소방차가 커브를 틀기 위해서 예, 시민들이 힘을 모아 차량을 들어서 옮겼습니다. 감동이다, 감동. 저 사람 힘을 합치니까 차가 들리는구나. 우리나라는 시민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큰 인명 피해 없이 이 시민들 여러분 덕분에 화재 진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와, 진짜 멋진 분들이다. 진짜, 와. 지금 마지막 영상이 나온 장소는 평소에도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정체가 심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전날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놀러 나온 사람들까지 많았기 때문에 더욱 혼잡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저렇게 차를 들어서 옮긴 시민들 있잖아요. 네. 저 시민들에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시민 어벤져스 11명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을 전달했답니다. 받을만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길막하는 차들 같은 경우는 경찰차라고 해서 해외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막 밀어버리고 그랬는데 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 차 뭐.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요, 소방 화재 진압이 최우선입니다. 만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합법 주차일 경우, 그때는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을 전액해주고요. 만약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법 주차한 차량이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과정에서 해당되는 개인 소방관에게
민원인들이 소송을 건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 소방법에 따라서 면책 조항이 마련돼 있어서 개인 소방관은 그런 소송으로부터 배제되도록 제외되도록 그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 보셨던 2개의 영상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영상에서 이 캐나다 사건 같은 경우는 저 범퍼 저 보시다시피 주차구역 안에 합법적으로 주차가 돼 있잖아요. 맞아요. 저 경우에는 저 차량에 대해서 파손 부분을 캐나다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었고요. 네. 네, 두 번째 영상에서 네. 보이는 미국 사건의 경우는 저 차량이요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계속 해오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차량은 오히려 상습적인 불법 주차에 대해서 1,700만 원 상당의 불법 주차 벌금을 추가로 냈었어야만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한국은? 네, 이와 관련돼서요. 2017년도에 우리 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소방차가 이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30분이 지나서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불이 건물 전체로 퍼지는 바람에 약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국에서도요.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법이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근데 6년 동안 총 4건의 강제 처분만이 지금 시행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그냥 차를 옮기는 정도에 불과했었고요. 네. 실제 현장에서 이 관련법이 잘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한계들이 있는데 이걸 빨리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입니까? 소방청의 그 강제 처분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요. 먼저 불법 주차한 해당 차주에게 이동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 1분 1초가 긴박한 상황에서 언제 시간적으로 그걸 하겠어요. 그런 시간적 지연이 일어나게 돼서 뭐 이게 조치가 바로바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2018년에 소방기본법 개정을 한 이유가 앞서 보셨던 미국이나 캐나다 사례에는 저렇게 소방 진압을 위한 불법 주차에 대한 강제 조치들이 다 허용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에 대한 그런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개정을 한 거거든요. 문제는 법만 개정이 되었지 그 이후에 시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만약에 저러한 이 소방기본법 제25조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소방 진압을 위해서 불법이든 합법이든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진입했을 경우에 그 과정이 정당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과실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출동한 소방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건 개인이 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오인 신고 때문에 출동했다. 그래서 사실은 화재가 아니었다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민사나 형사상의 소송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해당되는 소방관이 그 모든 법적인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그럴 바엔 차라리 파손하지 않겠어 라고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재 오인 신고도 많은 편인가요? 근데 한 해에 약 40만 건. 우와, 네, 그렇게 많아요? 정도가 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신고만 가지고 오인인지 실제인지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무조건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결과적으로 오인 신고라면 여기에 대해서 소방관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라니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강제 처분 자체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우리가 국민들께 119 신고 자주 하시라고 권장하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오인 신고가 있을 경우 소방관이 출동하다가 손실이 발생했으면 국가가 물어줘야죠. 그렇죠. 그건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권일용의 범죄 규칙 시간입니다. 동물들은 은근히 네모를 즐겨한다. 자, 작년 9월 강남에 강남의 한 건물 앞에 새가 한 마리 날아드는데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네, 까마귀가 난간에 내려앉았어요. 예, 근데 자연스럽게 슬금슬금 다가가요. 바짝 왔죠? 지금 택배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네, 두리번 쓱 택배 앞으로 가더니 왜 가져가요? 들 수가 있나? 그러게요. 자, 이걸 찍어가지고 야. 이거 가져가서 어떻게 쓰려고? 어떻게? 뭐지? 뭐야? 야. 큰일이네 저거. 까마귀가
택배를 훔쳐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와, 대박. 저건 진짜 뭔가 계획범죄 같은데. 와, 대박. 이천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도 절도 사건이 벌어져 경찰들이 출동하는데요. 예, 이 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주민들과 이제 얘기를 나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사를 마치고 형사들이 나오는데 신발? 당황합니다. 신발 한 짝이 어디 갔지? 내 신발 한 짝 어디 갔지? 아, 누구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주세요. 아, 학교에서 장난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친구들 신발. 이제 동료분들은 억울한 거죠. 자기들이 장난치지 않았는데. 예, 신발 주인은 자기 동료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장난 그만 치시라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형사들이 샅샅이 수색하는데 문 뒤부터 샅샅이 수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신발이 나타나질 않아요. CCTV 까야지. 예. 하지만 신발의 행방은 묘연했고 결국 CCTV를 확인합니다. 자, 이 신발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고양이? 고양이? 자, 신발 주변으로. 개. 강아지. 강아지가 오죠. 예. 슬그머니 애가 다가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는 좋아하는 냄새가 그런 강아지 나는 거야. 있어요. 신발 맞아요. 좋아하는 강아지. 물어뜯고 막. 예. 둘러보다가 가져가요. 아이고, 절도를 즐겨하네. 진짜. 예.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신발 도둑입니다. 귀여워. 예, 아무도 못 봤어요. 신발을 도둑맞은 형사는 비상시 챙겨둔 장화를 이제 신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엔 장화, 한쪽엔 운동화. 저걸 장화를 비상으로 챙기고 다니세요? 아니 이제 뭐 화재 현장 같은 데 갈 때도 쓰고요. 네. 다양하게 용도가 있어요. 예, 논두렁이나 야산 갈 때 또 필요하고. 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편의점입니다. 새벽 1시 반이에요. 자, 캘리포니아에 어머, 어떡해, 무서워. 1시 반, 새벽 1시 반에 곰이 나타났어요. 너무 무섭다, 어떡해. 곰이 사람처럼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야, 저건 진짜 너무 무서워. 너무 자연스럽죠? Buddy, what are you doing? Come on. Out here, dude. You got no business in here. Get out of here. 네. 와, 들어온다. 사장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계속 들어옵니다. 야, 곰이 꽤 커요. 너무 큰데요? 자주 들어왔나 본데? 네. 뭘 물었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아이고. 사탕 한 봉지 몰고 나갑니다. 아유, 먹을 게 없나 봐. 네. 또 왔어. 잠시 후에 또 왔습니다. 맛있는 것보다. You're a thief, man. 큰일 났네, 계속 Are 오게. you kill 네. me? 편의점 사장이 곰이 무서운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하나 좀 물려주려고 하는 건지 초콜릿 2봉지. 이거 맛을 알면 안 되는데. 네. 예, 편의점 사장이. Get out of here, you. 예. 하나 더 물었어요, 하나 더 물었어요. 야무지게 4개 챙겨서 나갑니다. 아, 재미있게 이렇게 웃으실 때가 아닌데. 예. 자, 그러면 이제 편의점 주인도 줄 만큼 줬잖아요. 편의점 주인도 이제 대책을 좀 세웁니다. 그래서 대걸레로 출입문을 봉쇄한 편의점 주인. No, get out of here. 문을 이제 두드립니다. 잠시 후 잠시 후에 들어왔어. 편의점을 들어왔어요. 큰일 났다. 이거. 네, 부셨나? 부셨어요. 진짜로? 네, 편의점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대걸레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너무 무서워. 야, 큰일 났다. 맛을 쟤 어떡하냐. 봤어요. 큰일 났네. 저 맛있는 건데, 저거. 어머, 거의 쇼핑인데? 아이고. 저거는 완전 거덜나겠는데. 미안한 건 알아, 그래도. 늘 도망갈 때는 빨리 가요, 그래도. 어머. 근데 이제 대놓고 먹기도 합니다. 어이가 없어. 사장도 이게 웃네. 사장님이 이제 거의 자포자기. 예. 너무 많이 가지고 가는데? 만족스러운 식사 후 떠나는 곰. 아, 큰일
났다. 야, 근데 야, 문 열고 들어오는 게 너무 진짜 너무 사람 같았어.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 예. 이건 어떻게 신고를 저 야생동물 보호국 같은데 신고해야죠. 신고하면은 네. 뭐 장난전한 줄 알겠는데요. 곰이 편의점을 한 30분 동안 저렇게 예, 먹고 나가고 예, 그래서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예, 안 오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내일 또 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문나서. 이 초콜릿 맛을 봤잖아요. 네. 내일 또 옵니다. 100%. 어떡해. 야, 어떻게 해야 근데 돼요? 진짜 단 거 좋아하는데. 거 좋아하네요. 아니 근데 야생동물이 저런 거 가져가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뭐. 일단 아까 저 택배가. 예, 까마귀의 경우는 그 택배사마다 규정이 좀 다르대요. 네. 일정 금액을 정해두고 그 금액 이하까지 보상을 해주는 곳이 있고 이미 택배 기사와 고객이 택배를 받을 장소를 약속했기 때문에 택배 회사의 배상 책임은 없다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와, 근데 사실 까마귀가 지능이 엄청 높다고 하잖아요. 어. 저게 뭔지 알고 가져가는 건가? 아, 근데 그냥 음식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교육받았나? 아니 진짜 이거는 보통 동물이라면 앉아가지고 딱 보고 가져가야 되는데 주변 살피고 쓱 보다가 짚고 막 가는 게 이건 진짜 알고서 하는 것 같아. 알고서.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동물들이요, 지능이 높은 동물들이 많아요. 특히 까마귀 같은 경우는요, 7세 정도의 어린이 지능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 근데 얘네들이 정말 웃긴 게 방화 사건이 크게 나잖아요. 산불 같은 게. 그러면 불을 옮겨요. 불씨를. 왜냐하면 불이 크게 나면 까마귀의 먹이가 되는 작은 동물들이나 얘네들이 튀어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잡아먹고 불이 꺼질 때쯤 되면 불씨를 들고 가서 다른 곳에 옮겨갖고 불을 질러서 동물이 튀어나오게 하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조리세계에서는 지능이 가장 높은 걸로 꼽히고 있고요. 특히 이제 딱딱한 열매 같은 거 깰 때 도로에 떨어뜨려갖고 차가 밟고 지나가게 만들어서 깨서 먹는 이런 것도 영상에 있어요. 와, 응용력도 있네. 되게 똑똑하다. 아니 근데 저도 영상을 많이 보는데 거기서 본 영상이 있거든요. 강에서 악어가 보셨어요? 계속 예, 보던데. 악어가 손 두 개를 물에 빠진 사람처럼 손만 나와서 이렇게 움직여요. 누가 봐도 사람이 빠져서 호적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구해주러 들어오면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너무 무서웠어. 영상이 그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절도 범죄들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고 거래를 하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대문 앞에서 누군가와 대화 중인 녀석. 여성이 손에 든 것은 명품 시계였는데요. 알사의 명품 시계 정가 한 3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예요. 이 시계는 지금 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여성 한 분이 들고 나온 건데요. 이걸 사려고 한 남자가 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상태가 어떤지 만지작만지작합니다. 어머,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 꼼꼼히 시계를 남성이 막 살펴보다가 박스를 들더니만 갑자기 튑니다. 예, 도로를 막 누비면서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남성은 골목을 빠져나와 그대로 택시를 타고 도주합니다. 아마 저 택시 타는 위치도 확인을 하고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런 게 있어. 근데 잡혔을까요? 범인 잡혔습니다. 오. 예, 범인은 잡혔고요. 처음부터 이 판매자는 구매자의 인상이 어려 보여서 일부러 CCTV 아래에서 거래를 한 겁니다. 예, 그 때문에 인상착의 확인이 빠르게 됐고 그리고 어떤 택시를 타고 도주했는지를 동선이 바로 파악이 된 겁니다. 그 똑똑하신 분이네. 예, 이때 저 택시기사님 제보가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택시기사님 참 대단하신 분인데요. 보통 어디에 내려줬는지 기억을 못 하는데 네. 택시 안에서 이 절도범들이 공범 2명과 함께 판매처를 물색하는 통화를 한 걸 기억을 해냈어요. 뭔가 수상하니까. 그래서 절도범을 내려준 인근에 금은방을 수사팀이 전부 뒤져서 시계를 판매하려고 했던 범인을 2시간 만에 검거를 했습니다. 이야. 공범 2명이 범행을 계획을 했고요.
절도범을 끌어들여 시계를 훔치게 하고 공범은 훔친 시계를 판매할 판매처를 물색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눠가지고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공범 2명 중 1명은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벌금형도 받은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절도범을 꼬셔가지고 범행을 하게 했던 겁니다. 이 3명 절도와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절도는 그렇다고 치는데 사기 미수는 뭐예요? 사기 미수는요. 사기 미수. 훔친 시계를 들고 금은방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금은방 주인에게 그것이 제대로 가격을 지불하고 산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재판을 받으면서 절도범 중에 1명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ADHD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지능지수 IQ가 74에 불과해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기술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다른 공범은 자기가 최근에 대학에 합격을 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대학을 다니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선처를 호소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둘 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뭔가 뭐 형량에 뭔가 좋게 자기들 입장에서 좋게 영향을 미치나요? 보완할 것 같은데. 이 소년범 때 그런 아마 학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완할 것 같아요. 결국 재판 결과 이 3명은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을 해서 절도범 중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공범 2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 중고거래를 좀 많이 할 때도 약간 좀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럴 때는 파출소나 경찰서 앞에서 하게 되면 좀 사기를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나요? 예,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 경찰서 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구대 앞에 이런 데서 어떤 범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곳에 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그 차원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부산에서 제일 처음으로 중고거래 안전지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는 물론이고 저녁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상대방의 얼굴이나 제품 등을 식별하기 수월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우리 동네 안심거래존이라고 몇몇 지역에서 비슷한 장소가 있으니까요. 그걸 검색해가지고 안전하게 중고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형 뽑기 방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인형을 뽑아가야 되는데 다른 걸 뽑아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새벽 4시경 무인 인형 뽑기방에 들어온 한 남성. 검은색 모자하고 마스크를 착용했죠. 얼굴을 가렸어요. 네, 뭔가 좀 많이 가리고 왔습니다. 가방 안에서 무언가 꺼내는데 집회 교환기를 뜯기 시작합니다. 집회 교환기. 오, 저 인형 기계에 있는 돈통을 뽑는 게 아니고 아예 집회 교환기를 뜯어냅니다. 우와! 와, 대박. 저기 열려? 완전 절도네. 저거는 많이 뜯어본 사람인데. 교환기 안에 현금을 싹쓸이해 총 230만 원을 훔쳤습니다. 230만 원?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와. 자, 돈을 뽑아가는데 3분 걸렸습니다. 숙달된 솜씨네. 보름 후 또 다른 인형 뽑기방에 나타난 남자. 예, 대놓고 뽑습니다. 많이 해본 사람이네 이거. 1분도 안 걸리네.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와, 많이 해본 사람이네요. 굉장히 빠르게 하죠. 와, 전국을 돌면서요? 전국을 돌며 인형 뽑기방만 18곳을 털었는데요. 20대 남성인데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일대의 인형 뽑기 매장에서 집회 교환기를 부수고 한 달 동안 18차례에 걸쳐서 무려 4,600만 원가량을 훔쳤습니다.
무인으로 이용되는 곳 중에 인형 뽑기 방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형 뽑기 방에서는요, 현금을 또 저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폐 교환기가 있잖아요. 근데 직원이 없이 24시간 동안 열려 있고 무인이기 때문에 범행에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래서 이 절도범의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인형 뽑기 방을 찾아가지고 저렇게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500만 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남성. 결국 절도범은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예. 야,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할 정도면 그리고 카드빚은 갚을 만큼 더 훔쳤잖아요. 이거는 무슨 중독인 건가요, 이분도? 예, 근데 참 분석력들이 대단들 하십니다, 이제. 중독인 거예요? 중독도 있고, 특히 예전에 보면 소매치기들이 이제 공범들이 있을 때 한 명이 잡히면 그 일대에서 소매치기 범죄가 확 늘어나요. 왜냐면 공범들이 변호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범행을 막 저지르고 다니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겨요, 오히려. 특히 이제 절도 범죄 같은 경우는 왜 중독이라고 하냐면요. 범죄가 시작될 때 그 많은 연구들을 해봤더니 이 비대면 범죄죠. 절도 범죄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강도 대면 범죄로 발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침입을 해서 성범죄까지 이어지고 나면 이제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이런 범죄로 발전을 해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고 있는 뭐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 대표적인 이런 연쇄살인범들도 똑같은 코스를 거쳐왔어요. 그래서 절도범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소한 금액이고 피해자가 합의되고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범죄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점점 커지는구나.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사이다 또는 정의 구현 콘텐츠가 유행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정의 구현의 측면에서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그 일반인이 하는 정의 구현이 과연 옳은 방법인 것인가. 그래서 정의 구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사건은요. SNS를 뜨겁게 달궜던 레전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대구의 한 도로. 지금 뭐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들이 클락션을 울리면서 도로를 누비고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이들은 헬멧조차 쓰지 않았는데요. 자, 터널 안으로 진입합니다. 점선에서 실선으로 바뀐 차선이에요. 여기 이제 넘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이 차로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 보시죠. 여기서 승용차 한 대가 쭉 가는데 차선을 넘어옵니다. 폭주족이랑 여기서 이때 부딪힙니다. 폭주족 오토바이와 달리던 차량이 부딪히는데 자, 달리던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면서 타고 있던 두 사람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어린애들이네. 네. 자, 절뚝이면서 폭주족들이 이제 갓길로 몸을 피하는데, 자, 이때 차에서 운전자가 내립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한 폭주족에게 다가가를 가더니, 어머머머. 예. 벼랑간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 운전자. 그리고 이제 폭행 이후에도 이제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그러자 이제 동승자가 내려가지고 운전자의 위협을 이제 만류합니다. 하지 마라. 교통사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못하는 거죠. 폭주족들은 조용히 그냥 떠났습니다. 어머. 자, 이 운전자의 행동을 정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판단을 하려면 우선은 헬멧을 전혀 쓰지 않았죠. 그리고 열지어가는 위험 대열 운전을 했죠. 네. 그다음에 차선 변경을 함에 있어서 실선,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은 선에서는 차선 변경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선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변경을 마구 하고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이륜차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륜차들이 떼지어 들어가서 위험을 야기했죠. 이런 상당히 여러 개의 불법 행위들이 분명히 발견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차량이 들어가면서 추돌하게 됩니다. 저 추돌 자체가 과연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고의성 없는 사고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멈출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하죠. 추돌 이후에 운전자가 나와서 구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응징 폭행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하셔서 이게 과연 공정하고 우리가 좀 지지해야 할, 응원해야 할 정의 구현인가? 그렇지 않으면 처벌해야 할 범죄 행위인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인데. 네, SNS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첨예하게 나뉘어집니다. 예. 차주 행동은 정의 구현이다라고 응원하는 쪽의 의견. 예. 경찰이 해야 하는 걸 대신해 주네요.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차주 행동은 폭행이다. 의견을 보면 이건 뭐 명백한 폭행죄다. 차주도 위험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그냥 벤츠 깡패 아닌가요? 이렇게 의견이 나눕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일본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폭주족들을 대하는 일본 경찰들은 그냥 갖다 박잖아요. 때리기도. 갖다 들이받았습니다. 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구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갖다 들이박는 행위는 폭행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 정의구현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적 측면이 있고요. 또 사회적인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누가 봐도 응징을 해야 되는 사회적 부정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응징할 때 우리 뇌는요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행위가 계속 이어지면 그 정의로운 행동이야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실행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굉장한 어떤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정의도 중독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만성적으로 그것만 찾아다니면서 추구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일단 우리 이제 사법 체계에서의 어떤 처벌이나 이런 제재할 수 있는 힘이 너무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뭐 저런 거 사실 뭐 신고하고 뭐 블랙박스 찍힌 거 제보하고 해본들 이것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기가 응징해버리는 이런 그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고요. 결국은 이런 그 처벌이나 또는 예방에 대한 기대값이 낮고 또 정의를 실현할 때 내가 느끼는 쾌감 이런 것들이 자꾸 영향을 주어서 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의구현 이 컨텐츠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범죄자들이 막 활개치고 하는 모습들에서 이런 걸 좀 진짜 혼내주고 싶다. 더 강하게 처벌해주면 좋을 텐데라는 마음을 대변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애초에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운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험한 꼴 당할 수 있다. 뭐 요 정도의 본보기가 저 폭주족들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쵸. 이걸 사실은 운전자의 저 영상을 보고 저들이 느끼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되어 있어서 맞아요.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단다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의구현과 관련해서 일반인이 하는 정의구현이 아니라 공권력이 정의를 구현하는 아주 시원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호주 경찰은 이걸 맨손으로 찢습니다. 예, 보통 뭐 이거 찢을 수 없는 건데 뭔지 한번 보실까요? 2023년 호주의 한 도로. 호주는 이제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죠. 여성이 운전을 했고 조수석에 이제 남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경찰이 와서 면허증을 요구합니다. Give me your details you are committing offences. Your driver's license for me, thank you. I'm not in your jurisdiction. Sorry? I'm not in your jurisdiction. Yes, you are. I know your driver's license. Fine, give me your driver's license. 근데 경찰이 인적 사항과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는데 당신의 관할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뭔 소리야? 그래서 경찰이 맞다. 운전 면허증 제시해라. 대체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If you do not provide details, you will be arrested. We don't have to give you any details. I'm not in your jurisdiction. I will break the window. You've got no jurisdiction here. I have lots of jurisdiction. Who do you derive your authority from? Who have you sworn an oath to? There is no queen of this country. 여왕?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저항하는 두 사람. 말이 안 통하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경찰인데요. Get out of the vehicle now, or we'll break. Can you bring? You don't even know. You have 2 cameras recording. That's perfectly fine. We've got the cameras recording as well. Because if you touch this car, you're committing an offence. No, I'm not. Yes, you are. You don't have any jurisdiction 경찰이 어떻게 하나 on 보시죠. this land. 저거 힘으로 제껴버리네? 네. 그냥 찢어버리네. 힘으로 유리창을 뜯어버립니다. 아, 저게 재밌구나. Look out. You're under arrest. You're a f***ing prick. 차 안에서 뭐 어떤 욕설이 와도 강제로 문을 열고 여성을 체포합니다. Drive you. Don't touch her. Get out of the vehicle. You're under arrest. Get out of the vehicle. You're under arrest. 결국 두 사람은 체포됩니다. What's your name, buddy? 무슨 죄가 있지? 아니, 왜 저렇게까지 버티고 있던 거예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내린 거 보니까. 네, 체포한 뒤에 경찰이 수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법 사항이 참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선 저 차량이요, 미등록 차량이었습니다. 미등록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기 때문에 저것은 당연히 불법이죠. 그 미등록 차량이다 보니까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고요. 또 보험도 가입할 수가 없죠. 무보험 운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경찰관이 음주운전이 의심되어서 음주 측정을 시도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음주 측정 거부했죠. 운전 면허증 제시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적용되어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네. 뭐 이제 죄진 게 많으니까 오히려 이제 적반하장식으로 잡혀가면 곤란해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저런 거 보면은 이런 게 진짜 찐 사이다죠. 네네네. 기선제압. 네. 저거 막 이제 까불려고 하다가도 유리창을 딱 오고. 거기서 뚫었을 것 같아. 했으면 조금 저거 괜찮나 싶었는데 이렇게 그렇게.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 남자도. 공권력의 포스, 공권력의 또 아우라 이런 게 좀 느껴지는데요. 한국 경찰의 음주 운전자를 향한 속 시원한 참교육 사건도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 경기도의 한 도로.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차량과 추격전을 경찰이 벌이고 있습니다. 아, 위험한데 진짜. 네. 아이고. 음주했는데 130. 비까지 내려 더욱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뭐 빨간불에도 신호 위반은 기본입니다. 와. 아니, 다른 차들을 부딪히면 어떡하려고. 저거 너무 위험한데. 그 경찰차를 막 위협하기도 하죠.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위험하다. 잃어버리는데. 저렇게. 줄여야 돼. 어떡해. 이 차가 작기 때문에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갑니다. 예, 뭐 중앙선도 뭐 그냥 거침없이 넣나 들고. 와, 근데 좀 꽤 오래 추격전이 좀 심했는데? 자, 경찰이 끈질기게 뒤쫓아갑니다. 자, 그리고 인도 쪽으로 차를 몰아붙이면서 차를 세웁니다. 밀었다. 우와. 도주에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참 한심한 거네. 자, 근데 이 차량이 도망을 하려고 끝까지 시도합니다. 어머머머.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어요. 미쳤다 진짜. 자, 그리고 경찰이 바로 뛰어가는데 차문이 안 열리니까 맨손으로 유리창을 부숴버리는 경찰. 맨손으로 쉽지 않은데 여기. 유리창을 부숴버렸습니다. 와. 네, 이렇게 해서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체포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와, 방금 되게 멋있었어. 와, 멋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하기가. 되나요? 이게 맨손으로 창문 깨는 게 가능한가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되는 편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 갖다 주세요. 차 하나. 저희는 웬만한 무기보다 세요, 이게. 진짜요? 저희 이제 가볍게 쳐도 산산조각이 나니까. 이게 맨손으로 창문을 깬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도구를 이용해서 창문을 깨는 건데요. 저 때는 지금 운전자가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차가 전복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제압을 해서 체포를 해야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경찰이 저렇게 맨손으로 유리창을 깨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야, 저거 쉽지 않았을 텐데. 야, 손이 굉장히 아팠을 텐데. 제가 예전에 한 번 나갔었는데 이제 차 유리가 안 깨지니까 옛날에는 이제 3단봉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주변에는 그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로 제가 이걸 깨야 되는 상황이 됐게 됐는데 네. 안 깨지더라고요, 이게. 그러고 쉽지 않은데 저게. 지금 저 사람이 이제 운주 단속을 거부한 사람인데 처벌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저 운전자는요, 당시에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1%로 사실은 훈방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다시피 그걸 피하려고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우선은 도로교통법상에 금지되어 있는 난폭운전 행위를 했죠. 그리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경찰관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부상을 야기했고요. 아울러 공용 물건 손상죄, 도로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또 파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죄목으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네. 제발 저렸네. 그러니까 혼방조치 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유리 깨는 건 누가 저것도 혹시 경찰 쪽에서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죠? 저거는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혹시라도 예를 들어 과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이 개정되어서요, 손실 보상을 정부에서 해줍니다. 그래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개별 보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요. 해줘야죠. 밤 10시 20분경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한 남성. 콜라를 하나 집고 3,900원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외상으로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딨어요, 요즘에? 외상은 안 돼요, 손님. 네, 제 휴대폰 맡길게요, 이거. 외상으로 해줘요. 안 돼요, 손님. 그러자 갑자기 협박을 가하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콜라병을 거꾸로 잡고 너 죽여버린다. 내가 이 콜라병으로 너 죽일 수 있어. 외상으로 해줘. 막 삿대질하면서 폭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야, 그거 담배 내놔봐. 담배도 내놔. 그러면서 콜라, 담배 그냥 공짜로 진짜 갖고 나가? 그냥 나갑니다. 강도인데, 강도? 네. 뭐야, 지갑은 굿인데 굿자. 10분 후의 도로 상황입니다. 그리고 10분 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지금 저쪽에 하얀 차 보이시죠? 네. 왼쪽에 있는 하얀 차. 이 남자가 타고 가는 차입니다. 아이고야. 정차하세요. 음주. 정차하세요. 편의점을 나선 이후에 차를 타고 난폭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차가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깜빡이를 켜고 아이고, 위험해. 파란불인데 지금 신호 위반하면서 도망갑니다. 뭐 그냥 무법천지예요. 유턴을 해가지고 골목길 위로 막 올라가는데 마침 막다른 골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차가 이제 가서 뒤로 후진하면서 경찰차를 들이받습니다. 제목이 하나 추가됐죠. 앞으로 가는 것 같더니 또 뒤로 와? 또 다시 와서 또 한 번 맞습니다. 뭘 어쩌려고. 근데 술 많이 드셨나? 야, 경찰차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후진으로. 경찰들이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험해. 경찰이 지금 다칠 뻔했어요. 도주범의 폭력적인 태도에 결국 3단봉을 꺼내든 경찰. 자, 그리고 이제 유리창, 3단봉으로 유리창을 깹니다. 자, 그런데 막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 사람 갑자기 뒷문으로 큰 유리창으로 왜 저래? 막 도망가려고 맨발. 너무 무서워. 야, 뒷창문으로 나와가지고 맨발로 도망가려고. 아이고. 야, 끝까지 저항합니다. 신랑을 버리다가 잡혔습니다.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도 약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머, 멀쩡해서 맨정신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그렇게 심신미약한 사람처럼은 안 보이는데. 콜라병을 주고 막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심신 강강인 것 같은데 지금.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의도적으로 좀 과도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뭐 약이나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고의적인 행동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본인은 심신미약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판사가 내린 판결문을 보면요. 이 남성 당시에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전혀 없었던 점, 자신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을 해서 이 남성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야죠. 근데 이 사람은 콜라병으로 편의점 가서 막 살해 협박도 하고 경찰차 들이받고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콜라 그 페트병을 가지고 위협한 것은 이거는 공갈죄로 아마 처벌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그다음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죠. 차량을 이제 손괴하고 또 특수공용물건 손상입니다. 그래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 남성이 이제 편의점에서 콜라를 외상으로 달라 그랬잖아요. 그 콜라 값이 3,9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도 이제 추가해서 갈취해서 갔는데 담배는 4,500원이었거든요. 요거 합치면은 10,000원이 안 됩니다. 8,400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친 셈이 돼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고방식입니다. 경북 문경시의 한 가정집, 한 부부가 분주히 외출 준비 중인데요. 그리고 아기가 깨갖고 지금 멀뚱멀뚱 엄마 아빠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CCTV가 안 보이는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놀랬어요. 왜 그래? 소방대원이 왔어요. 누워보세요. 그리고 누워보시랍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옆으로 누웠는데 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요? 2024년 1월 새벽 6시쯤입니다. 남편이 짐을 막 허둥지둥 쌉니다. 네, 혹시 편하게 누울 때 있는가요? 네. 누워보세요. 만삭입니다. 만삭이에요. 아내분이 만삭이었어요. 네. 어떻게 만삭인다. 만삭이에요. 아내분이 만삭이었어요. 어떻게. 예. 양수가 혹시 터졌어요? 네. 오. 양수가 터졌어요? 아이고야. 언제 터졌죠? 20분. 아, 그럼 금방 나오는데? 20분 전에. 네. 양수 터지면 이제 출산이. 병원에 가려고 119에 신고했다가 진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배가 많이 아프세요? 네. 혹시 잠깐 봐도 될까요? 네. 배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 소방관이 지금 보려고 하는데 허리 아파. 아이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분만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아이고. 준비를 하는구나. 아시나? 저걸 배우셨으려나? 보고 갈게. 그럼 분만 도구가 있네요? 네, 분만 도구들을 준비하고 다니신대요. 자, 저 뒤에 좀 쉬면서 터치를 하고 오셨죠? 우리 애기 들고 안에 잠깐 들어있을까요? 애기가 보면 안 되니까. 네.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어떡해. 지금 얘. 천천히 힘주세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와. 우리 침착하게 그죠? 소방관분이 너무 잘하세요. 천천히 힘주세요. 그렇지. 와, 예. 10분 정도 지났어요. 그렇지. 애기 머리가 나왔습니다. 와, 세상에. 예. 정말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유, 예. 자,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잘하고 있어요. 침착하게. 조금 더 힘 더 줘볼까요? 자, 조금만 더 힘을 주시면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와, 나온다. 어머니 힘내세요. 그렇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네, 무사히 출산이 됐어요. 아이고야. 야, 참 대단하다. 네, 야, 이 소방관분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어요. 14분. 경험이 많이 있으신가 보다. 네. 뭔가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소방대원이 아이를 받는 거는 정말 처음 보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아들입니다. 아들이 태어났고 모자도 쓰여졌어. 네. 아이고. 추운 거 좀 밑에졌어요? 많이 추워요? 그리고 이제 또 추우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이제 산모도. 네. 와. 야, 정말 지금 아침 6시가 되기 전에 이제 꼼꼼하게 이제 산모도. 전문적이네요. 당시에 출산 예정일보다 한 2주 전이었습니다. 빨리 나왔구나. 아내도 놀래고 남편도 얼마나 놀랬을까 싶습니다. 남편은 소방대원이 이제 병원으로 출발을 안 하니까 조금 답답한 마음도 좀 있으셨대요. 예, 근데 남편도 보니까 아기 머리가 이제 보이는 거죠. 이 지금 아기가 태어난 이 집은 경북 문경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가 충북 충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산모를 싣고 병원으로 아무리 빨리 달려도 1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문경 소방서에서는 아예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분만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출산을 도왔던 아까 그 소방대원께서도 한 달 전에 교육을 받았던 분이 출동을 하신 거예요. 경북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요. 새생명 탄생 119 구급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거든요. 출산이 임박하거나 혹은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 또 산전 산후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임산부들을 위해서 분만 처치 교육을 이미 받은 119 구급대가 출동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에 구급대원들이요 37건의 응급 분만 활동을 수행을 했고요. 심지어 구급차 안에서 이송 중에 10명의 새 생명을 무사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저 분만 키트라고 해야 될까요? 저런 거를 소방관 분들이 갖고 다니실 거라는 거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분만 도구가 있어서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119 구급차에는 분만 도구가 상비되어 있기도 하고요. 지역 의료 공백 현실에서는 매년 200명 정도의 아기가 구급대원들 손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저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 소방대원의 손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현재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건프로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권일용의 범죄 규칙. 자, 오늘은 어떤 규칙을 알려주실지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이제 기사 제목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땡땡땡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자, 기사 제목 보여주세요. 땡땡땡에 누워서 샤워하는 코리안 상남자. 어디 장소인 것 같아요, 그죠? 땡땡땡이라고 하는 거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네. 땡땡땡. 세차장입니다. 오, 역시. 세차장입니다. 오, 역시. 세차장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해요. 뭐 출제자 그렇게 냈다면 낸 거예요. 권일용의 범죄 규칙, 오늘 세차장에서 일어난 황당하고 잔혹한 범죄 현장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잔혹이요? 네. 자, 세차장이 범죄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 세차장에서 샤워를 한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네, 이렇게 기막힌 일을 해낸 코리안 상남자가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설마 자동 세차장은 아니겠죠? 거품도 나오는데. 아니야, 자동 세차장. 무인 자동 세차장입니다. 저 사장님이 영상을 올리신 거예요. 근데 이 영상에 대한 반응 한번 보실까요?
아니 뭐 불법이고 처벌이고 나발이고 그냥 어이가 없네. 그거. 왜 저런 거야? 그거. 위험하지 상남자 형님이시네. 그거. 다치지 말기를 그거. 이건 어쩌고 아유. 새벽 3시 무인자동 세차장에 여러 대의 차량이 들어오는데 새벽에 세차하시는 분들 꽤 있나 봐요. 자동차. 네. 자, 세차장 사장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좀 자주 와주신 단골분이시긴 한데 한 4대가량 차량이 와서 젊은 남성, 여성 포함해서 한 10대 명이 세차를 하거나 그러고 있더라고요. 산책을 왔는데 작정을 하고 샤워를 한다고? 아 이거 좀 약간 자기들끼리 그냥 저녁에 그냥 기행으로 자, 약간. 근데 세차하면서 담소를 나누는 일행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한 남자가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어디로 가더니 차 뒤로 숨어서 바지를 벗고 뭐야 저게? 빨개 벗고 어머 왜 저래? 예, 속옷도 벗고 예. 그리고 속옷은 벗고 다시 바지를 입어요. 다시 바지만 입어요. 그러니까 속옷은 들고 가. 속옷은 들고 가. 왜? 뭐야 뭐가 묻었나? 왜 저래? 자, 그리고 예, 어, 본인이 뒤로 위험한데, 올라가 이거는? 눕습니다. 세차로 들어갑니다. 아 이건 진짜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데. 예. 그리고 이제 세제를 먼저 뿜어주잖아요. 그걸 온몸으로 맞습니다. 이야 뭐야 저게? 아, 그리고 이제 자기 또 몸으로 내 차니까 좀 자기가 또 닦습니다 몸으로. 아 진상이다. 네, 근데 밖에서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뭐하냐 네, 뭐 진짜. 구경 났습니다 지금. 아 왜 저래? 창피하다 진짜.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물이 쏟아지니까. 근데 저렇게 움직이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 이제 고압이라서. 너무 아팠나 보다. 저거는 좀 아팠나 봐요. 아, 아파서. 아파서 피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동 세차인데 가만히 있어서 다 닦아주거든요. 야. 네, 그리고 이제 말려주는 거예요. 건조. 아 진짜 안심하네. 건조할 때 본인도 같이 누워서. 아 애도 아니고. 차량도 건조, 나도 건조. 바람 따라가. 진상도 진짜 아유 진상이네. 네, 그리고 나옵니다. 아우 미쳐버려. 또 이제 세차장에서 마지막으로 샤워를 합니다. 어이가 없었지 한 1시간 동안은 계속 웃었던 것 같아요. 황당해서. 애초에 평범한 일반인 머릿속에서 나올 만한 그런 사고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좀 이제 대단하다. 진짜 별 사람들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세차장 샤워남은 왜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아 진짜 엄마가 봤으면 등짝 스매싱 간다 진짜. 너무 창피하다 진짜. 한심해. 아유. 진짜. 아유 참. 예, 이 남자는 함께 세차장에 온 일행 중에 한 명이 생일이었대요. 네. 그래서 내기를 한 모양입니다. 역시.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내기에서 지는 바람에 벌칙으로 세차장 샤워하기 당첨. 아니 무슨 왜 태어났냐 진짜. 아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별그램 같은데 보면은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 이래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네. 실험 정신과 도전 정신. 그리고 친구들 성공하면 막 해줘. 막 이러고. 막 진짜 너무 위험한 걸 너무 영웅 심리. 예. 또 막 찍고 막 이러니까. 어우 진짜 싫어. 아니 근데 새벽 3시면은 사장님이 어떻게
몰랐던 거예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못 보고. 근데 저렇게 이제 샤워남이 다녀간 다음 날 청소를 하려고 세차장에 왔는데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들이 그 바닥에 너무 많이 널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CCTV를 돌려보고 나서 알게 된 상황입니다. 세상에. 진상. 위험천만한 일일 수도 있는데 진짜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건데. 근데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저 고압인 것 같은데. 아까 물피서 도망가는 게 너무 웃기니까 아프긴 안치도 아니야. 보통 가정집의 수압이 설거지한다, 뭐 샤워한다 이러면 한 3, 4바 정도의 수압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당시 저 세차장의 수압은 초고압수여서 110바였다고 합니다. 진짜 아팠겠다. 110바면 훨씬 센 거네요. 어마어마하게 센 거죠. 와, 피부 다칠 수 있어. 훨씬 센 거네요. 가끔 어디 이제 샤워 쓸 때 보면은 이제 샤워기 구멍 몇 개 막혀가지고 한쪽으로만 세게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수압 센 데 있잖아요. 그럼 됐다가 딱딱딱딱 할 때가 있어요. 그 물 중간 줄여서 써야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거보다 뭐 30배 센 거니까. 40배 정도니까. 위험해요, 이거. 그러니까. 위험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신고를 할 수가 있나? 신고를 하셨어요, 사장님이? 사장님은 신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인데 건강이 안 좋아지진 않았을까 걱정을 하셨다 그러고요. 아유, 착하시다. 네, 이런 행동은 몸에 좋지 않으니까 다음부터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아니, 이거는 그럼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애매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다치지도 않았고 또 뭐 세차기나 기물의 파손도 전혀 없었고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해선 안 될 샤워 행위를 하다가 세차기가 고장 난다든지 혹은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친다든지 아니면 그런 행위 때문에 이후에 세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영업 방해,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고요. 형법상. 그다음에 기물 파손 죄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죄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물란죄? 풍기물란죄. 근데 그건 공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연했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자유롭게 합의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 뭐 길거리 도로상 이런 데서 옷을 벗고 이랬다라면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요즘에 세차장도 사실 무인으로 돼 있는 데가 진짜 많다 보니까 이런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민폐 손님들이 은근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몇 개월 전에는요, 세차장, 세차하는 칸 안에다가 캠핑 용품을 꺼내다 놓고 동호회 모임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난로가 일단 하나 보이고. 어머, 저렇게? 진짜 그냥 캠핑하는 거예요. 추워서. 네, 심지어 야, 신박하다. 라면도 끓여 먹고. 무인 매장 운영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네요, 진짜. 아니, 세차장에 와서 또 캠핑을 하는 건 또 뭐야? 근데 만약에 지금 저 세차장에 뭐 500원 넣으면 뭐 1분, 2분 되잖아요. 계속 돈을 넣고 있었으면 그건 괜찮은 건가요? 그래도 그 돈 있을 사람이면 저거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김도현 뭐 할 기세인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늑해 보이긴 하는데.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물 안 쓰고 계속 돈 들어오니까 용도는 안 맞지만 돈을 쓰고 있으면 그런 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니 그러면 노래방에 가서 1시간 빌려가지고 그 안에서 스파링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때 문제가 돼요? 그거 되지 않나요? 안 되죠. 위험하죠. 대화가 안 되는 이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인데 안 돼요, 안 돼. 충분히 저런 행동을 할 눈이 궁금합니다, 지금.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지금 세차장에서 기이한 행동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 보실 영상은 세차장 직원인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다가오더니 절도를 합니다. 40분 동안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 생깁니다. 저는 정말 이 영상을 보고요. 야, 정말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정말 두 눈을 의심했던 사건입니다. 권프로님도 당황하게 만든 그런 사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경기도의 한 세차장. 남녀가 커플로 보이는데요. 세차 후에 이제 물기를 닦고 있어요. 세차 후 물기를 닦는 남녀에게 누군가 다가옵니다. 근데 저 안쪽에 사람이 하나 나와요. 남자가 나와서
세차하는 두 남녀에게 다가오더니 예, 앞문을 쓱 열어요. 왜요? 그러면서 뭔가 얘기를 합니다. 저 여기 직원인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물기를 여기서 닦으시면 안 되고 예, 차를 딴 데로 이동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운전석에 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동하면 되는데 본인이 운전석에 탔어요. 그래서 놀란 차주는 다급히 남성을 끌어내려는데 차 안에서 완강히 버티는 남성. 좀 위험한데 후진하면은 사람 걸리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경찰이 도착하고 갑자기 신고도 안 했었는데 근처에 있던 경찰이 왔어요. 뭐야? 경찰이 이 상황을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가서 합세해서 남성을 끌어내려던 그때 그 남자가 후진을 합니다. 자, 지금 남자 둘이 지금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경찰 한 명, 남자 한 명. 경찰과 남성을 매단 채 그대로 후진하는데 와, 그리고 반대쪽 세차장 쪽으로 다쳐. 네, 안에 있는 경찰 용의자가 위험할 뻔했어. 경찰관 분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직원 행세를 하며 차량을 훔쳐 달아나려 했던 사건인데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는데 경찰관이 이번에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경찰관이 운전석 문에 부딪힐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죠. 차량 절도범은 세차장을 벗어나 그대로 도주하는데 그리고 지금 주차장 쪽에 행인이 있었는데 심지어 행인을 칠 뻔하기도 하고 차량은 약 600m를 도주하다 결국 전복이 됐습니다. 차량을 훔쳐 달아나던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시동을 걸어서 후진한 차에 밀려서 넘어지면서 운전석 하단 쪽에 옷깃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확 탈출을 못한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쪽 기둥 쪽에 부딪힐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차가 다시 나오잖아요. 또 이제 한 번 더 부딪힐 뻔했습니다. 여기. 네. 근데 진짜 위험했어 이거는. 그래서 진짜 지금 보시면 자, 이 사고로 경찰관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요. 차량에 몸을 걸치고 있었던 남녀 차주 역시 차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갔습니다. 역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요. 아주 절묘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차장에서 난동을 부리기 전에 이미 남성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경찰차가. 네. 세차장에 오기 약 10분 전에 세차장 근처 편의점에서 과도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회사 지인이 술 먹고 난동을 피운다라고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이 근처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과도를 샀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이미 제정신이 아닌 걸 알았나 봐요. 그런데 같이 술 마시는 지인이 신고할 정도면 이건 통제가 안 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술에 취한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폭행을 했습니다. 네.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저기 쫓아온 경찰 분들 중에 한 분이 맞은 거예요, 이미. 예, 그렇습니다. 남성은 경찰을 폭행을 하고 저렇게 세차장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관들이 따라왔는데 저렇게 차량을 훔치려고 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만취인데 그 와중에 여기다 대면 안 돼요 이러고 말을 하면서 탈취하려고 했다는 게 이건 술도 이게 봐줄 수가 없겠는데요. 너무 어떻게 저러지? 이 남성은 처벌을 제대로 받았나요? 처벌을 받긴 받았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범죄 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도와 차량 훔친 절도죄, 그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거는 공무집행 방해인데 또 그 다음에 차주를 차로 치어서 부상 있게 만든 특수상해죄. 그 다음에 다시 차량으로 또 다시 경찰관을 부상 입혔잖아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적용이 되어서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형량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너무 아니 심한데? 근데
아니 죄가 너무 많은데도 집행유예한 이유가 있어요. 아마도 이제 법정에서요 가해 남성이 자신의 범행을 이제 순순히 인정을 다 했고요. 인정해야지. 특히 이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공탁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아마도 집행유예가 선고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보실 영상은 중국의 한 세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차량들이 딱 들어오는데 직원이 이걸 세차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난감해요. 느낌이 네. 뭔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 차는 세차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의 한 길가입니다. 자, 중국의 한 길가입니다. 네. 장난감 차를 끌고 아이 4명이 나타났습니다. 운전 잘한다. 네 아이가 신났어. 주차 공간 한쪽에 다 옹기종기 모여서 야 빨리 와 이거 우리 한 대씩 하면 안 되고 4대가 한꺼번에 하자 그러자. 귀여워. 잘하네. 쟤왜 이렇게 잘해? 칼같이 주차했네. 세차장에 나왔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사장님 저희 차도 세차해 주세요. 아니 진짜 물로 해는 거예요? 왔으니까 해줘야죠. 저기 배터리 다 있는 저기 괜찮아. 저기에 배터리 들어가는데? 저 되나? 세차를 해달라는 요구에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세차를 해줬습니다. 세상에 너무 너무 귀엽다. 작년 11월에 중국 세차장에 온 꼬마 손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여자아이가 지금 차를 운전하다가 그 세차장 앞에 9.9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60원이라는 셀프 세차장의 안내를 발견했고 같이 지금 운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세차하고 가자. 이렇게 해서 4대가 다 같이 온 겁니다. 아니 너무 어려 보이는데 막 초등학생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도 아니에요. 오. 근데 어떻게 금방 자, 이 이런 꼬마 걸 알지? 손님들의 나이는 그 제일 앞에 리더 역할한 큰 아이가 7살. 리더가 7살이에요? 리더 7살. 네, 리더 7살. 맨 마지막에 온 막내가 4살. 걔가 제일 비싼 차인데. 네. 아이고 어리네. 4살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까 9.9 위안이었잖아요. 그래도 애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4대가 따로따로 지금 세차를 받으면 비싸지니까 야, 한 칸 안에 다 들어와라. 한 칸 안에 다 들어와라. 한 칸 안에서 세차를 받으면 9.9 위안. 야, 말이 안 네, 돼. 2,000원 안 되니까 한 대의 대형 차량 값으로 우리 4대 세차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애들 똑똑하다. 너무 귀여워. 지금 저는 요상만 보면 너무 귀엽고 웃긴데 이 친구들이 진짜 기를 타고 온 거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무서워서 온 거지? 그래서 저 세차를 해준 직원도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아이들이 이 차를 타고 도로로 나가게 될까 봐 차에 적혀있던 부모님들의 연락처가 있었대요. 연락을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와서 직접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가도록 연락을 해줬다고 합니다. 혼났겠어. 세차비는 받았나요? 세차비. 받아야죠. 아까 해주셨잖아요. 9.9 위안. 해주셨잖아요. 1,960원. 세차비는 받지 않았답니다. 받아야 돼. 애들도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그것도 교육이에요. 그렇죠. 야, 저 영상에서 저는 세차장 직원분의 좀 실수가 저는 보여요. 뭐 실수? 저런 아이들 딱 오잖아요. 세차해달라고 하면 귀엽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짜로 슉 하고 돈도 가짜로 받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진짜 물을 뿌려가지고 제가 저 차의 구조를 알거든요. 저기 물 들어가면 고장나는 자리인데 그래요? 저기 문 열면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방수가 안 되는데 이야 그게 좀 걱정돼요. 아까부터 계속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저 어머니 4분 오셔가지고 이거 물어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귀여웠어요. 또 훈훈한 영상이었다가 여기 부모와 세차장 주인이 소송에 걸리는. 아니 괜히 걱정돼가지고 근데 너무 귀여웠습니다. 야, 이런 일도 중국에서는 있었습니다.
요번 사건은 아이들도 아닌데 주인의 허락 없이 공짜 세차를 한 남자가 있습니다. 뭐지? 1시간 동안 공짜 세차장 얌체 손님입니다. 1시간 동안? 네. 너무 오래 쓰는데? 정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진짜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문이 막힐 상황입니다. 네. 보시죠. 어떻게 했을까? 새벽에 세차장에서 비누칠을 꼼꼼히 하는 남성. 비누칠도 꼼꼼히 하고 여기저기 막 닦습니다. 반짝반짝하게.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거기서 세차하면 안 되지 않아요? 저게 이제 세차하고 이동해서 손 걸레 빨아서 걸레로 이제 뭐 안에 좀 닦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차량 매트 청소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이제 세차하는 분들만 이용하는 공간인데 네. 거기에서 그냥 계속 공짜로. 집에서 하듯이 저렇게. 야. 자, 세차장에서 열심히 세차한 남자 문제점 있습니다. 풀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사건의 전말. 세차장에 한 차가 들어옵니다. 원래 세차를 하려면 저기 저 부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기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부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쌩 하고 지나갑니다. 차는 여기서 닦아야 되는데 어디 가시는 거죠? 이봐. 여기는 드라이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세차한 차를 말리는 곳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양동이를 들고 내립니다. 와, 가져왔어? 양동이는 본인 겁니다. 어머. 본인 양동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건 아니야. 양동이에 물을 받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 이제 손빨래하고 내부 세차도 좀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곳인데 자주 했어요, 자주. 나 몇 번 해봤어. 몇 번 해봤어. 세차하는 공간에 세차하지 않고 드라이존으로 와서 본인의 차량을 닦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그 누구도 차량을 저렇게 세차하질 않아요. 근데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약간 좀 다른 차들 보면은 조금 창피할 수 있는. 민폐다. 창피하지. 아유, 이게 뭐야? 새벽 3시잖아요, 지금. 차량들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닦다가 물을 받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지금 물 이거 하고 있네. 호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에 연결된 짧은 호수로 이제 물을 뿌립니다. 이거 하고 있어요? 와, 진짜로. 이거? 저긴 저거 하라는 데가 아닌데. 그러더니 차를 빼요. 반대쪽 씻어야 되니까 반대쪽. 맞아. 근데 와. 어떻게 알았지? 반대쪽도 닦아야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잘하는데 그래도 방송이 나와요. 이걸 CCTV로 사장님이 봤어요. 저 사장님, 저기요, 거기서 세차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세차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뻔뻔하다. 계속합니다. 뻔뻔해. 와, 이 방송이 나갔는데도 1시간가량 세차를 합니다. 와, 본네트까지 얼었어. 이거는. 네. 자, 그리고 이제 세차담을 찾았습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될 걸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줄 몰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돈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값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3,000원이면 되지 않냐. 무슨 소리야 5,000원 이상은 줘야지. 박하선 씨가 아무리 빨리 해도 5,000원인데. 네. 야, 아니 뭐 3,000원, 5,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면 안 되죠. 약속인데 이런 거는. 일부러 또 4시에 왔고요. 새벽 4시에. 네, 사람 좀 없을 때 자기도 창피한 건 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맞네. 아니 뭐 양동이 일단 챙기는 것부터 그 호스 이용하고 반대쪽 뭐 다 하는 거 자체가 많이 해본 사람 같아요, 저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개수대는요, 결국 손을 씻거나 이제 세차하면서 사용한 수건을 빠는 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참 저기서 세차를 저렇게 하고 당당하다는 것 자체가 참 무슨 생각인지 참 분석이 안 됩니다. 근데 저게 피해가 뭐 없는 것 같아도 다른 분들이 저길 쓰고 싶은데 누가 쓰고 있으면 그냥 기다리거나 뭐 안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저거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피해를 주는 거죠. 네. 이거 어떻게 처벌이 안 될까요, 저거는? 일단 사장님은 좀 괘씸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네. 경찰에서는 딱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현장 경찰관이 처벌이 어렵다고 한 이유는 우리 형법에 보면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가벌성, 비난 가능성, 유책성 이 세 가지가 다 성립이 안 되면
처벌이 안 된다라는 이런 어떤 판례나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런 거는 처벌을 못하니 입건이 안 됩니다라는 처리를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이런 정도는 처벌이 어렵습니다라는 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불장난을 하고 싶었던 만 17세 소년이 벌인 아주 기가 막힌 골목 범죄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새벽 3시경 한 남성이 주택으로 들어가는데요. 자기 집인가? 근데 이제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가요. 근데 끄는 거 보니까 키가 없는 것 같아요. 30분 후 힘겹게 끌고 간 오토바이를 다시 가져다 놓는데 그리고 집을 빠져나옵니다. 또 이제 집 주변을 또 서성이는 이 남자. 그런데 인화성 물질을 던지고 집 안에서 불을 붙이는데 뭔가 불을 붙였어요. 왜 저래? 진짜 저거는 위험한 행동을. 그리고 황급히 집을 빠져나갑니다. 불을 질렀네 그냥. 아니 저거는 나 진짜. 불이 붙었어요. 잠시 후에 불이 나는데 그 근처에서 떠나질 않고 계속 상황을 봅니다. 아니. 30분 정도 서 있어요. 불이 커지고 있는데. 불나는 모습을 그냥 지켜봅니다. 아유 진짜. 그리고 나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사라집니다. 아니 사람 깨워줘야지. 아유. 너무 큰데요? 나오기도 시간이 갈수록 불길은 거세지고 어떻게. 자, 지금 저 집안에는 9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지금 살고 있었는데 불길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옆에 살고 있던 이웃 주민이 이제 막 뒤늦게 알고 불난 곳으로 막 뛰어가는 거죠. 어떡해. 네, 불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떡해 나. 그리고 이 주민분이 들어가서 다행이다. 가족들을 구조해서 나왔어요. 아이고 어떡해. 지금 이 90대 노모는 치매를 앓고 계시고 60대 아들은 약간 좀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저기.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고 이제 불을 끄기는 했습니다. 텐데 아유. 야, 저 이웃 주민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다 너무 자고 있는 감사하다. 새벽이었는데. 도 못하고 저거. 아유. 네, 이 집은 93세의 치매 노모 어머니와 함께 그 64살 된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64살 된 아들은 폐섬유증 등 여러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이제 이웃 주민이 바로 이제 와서 구조했잖아요. 구조가 된 분 바로 그 90대 노모와 60대 환자인 아들이었고요. 저 오토바이는 이 집 아들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였던 겁니다. 네. 지금 만 17세 이 남학생이 종종 이 집에 몰래 와서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녔대요. 이날 밤에도 한 새벽 3시쯤 와서 30분 타고 난 다음에 다시 갖다 놓잖아요. 근데 몰래 타고 나가다가 걸린 적도 있답니다. 그때마다 이 60대 아들이 가져가지 마라, 이거 타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혼도 냈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던 거죠. 계속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일삼았던 학생이 결국에는 이렇게 불을 지르기까지 한 겁니다. 저렇게 이제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자꾸 이제 적발이 되니까 시동을 걸지 않고 저렇게 먼 곳까지 가서 시동을 걸고 이제 타고 다니던 거죠. 다니던 거죠. 시동을 키면 소리가 나니까. 그런 소리 나니까. 그래서 끌고 그냥 간 질질질 거군요. 끌고 간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피해자 집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저 오토바이를 발견을 하고요. 20km가량을 무면으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다시 갖다 놓는 상황입니다. 네. 이해가 안 되네. 남학생은 사건 17시간 만에 붙잡혔는데요. 잡고 나서 보니 이 남학생은 근처에 사는 또래 친구들 2명과 마을을 돌면서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절도도 여러 번 했는데 신고도 안 하시고 봐준 거잖아요. 학생이니까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런 집에 또 불을 혼나서 앙심을 품었나요? 그러니까 이 가해 학생이 피해자의 집에 다시 오토바이를 가져다 놓은 시간이 새벽 2시 40분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불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상하다. 네, 그래서 종이 조각들을 주워서 모았고 모은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하는데 30분 동안 이걸 지켜보다가 자리를 떠나합니다.
특히 이제 다른 범죄자들 중에서도 이 방화 범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히 불을 붙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불을 붙여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는 범죄의 유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켜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수사기법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CSI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하면 방화 현장을 찍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찍어요.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제 우선 용의자로 수사를 해서 검거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봐서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저렇게 도피하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자기 어떤 감정을 해소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게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방화는 절도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범죄거든요. 절도는 재물 또는 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남의 것 훔치지만 방화는 파괴입니다. 그 사람을 해치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범죄자일 수밖에 없고요. 저 집안에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2동 중 1동이 전소했고 다른 1동도 일부가 불에 탔고요. 결국 93세 노모와 60대 환자인 아들은 저 집에서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마을 회관에서 상당 기간을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이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가해 남학생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법정에 제출하게 되면서 일단 중형 처벌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면요. 이 같은 지역 내에서 이런 처벌 불원서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주 보니까. 뭐 그런 한계들이 있죠. 보복이 두렵다든지 이런 한계들 때문인데 결국 이 가해 남학생은 어떻게 처벌이 됐느냐. 현주 건조물 방화, 그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불법 사용, 그다음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다음에 벌금이 15만 원이 15만 원이요? 다 태웠는데? 집을 다 태웠는데? 집을 다 태웠는데요? 근데 저러면 너무 충격이다. 나 저렇게 불질렀는데 15만 원밖에 안 냈어. 그러고 또 나중에 또 더 큰 범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하네요. 지금 판결문에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항목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 지자체에서 이제 모금이 좀 있어서 이 가족들이 지원을 조금 받았다고는 하는군요.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아마 부족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한국의 셜록 홈즈라 불리는 경찰학자 표창원, 그리고 수십 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강력계 형사 이대우의 예리한 시선을 담은 히든아이는 MBC 에브리원에서 방영 중인데요. CCTV, 경찰 바디캠, 블랙박스 등 영상에 포착된 범죄 사건의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헤치는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로 한 가지 사건을 대한민국 범죄 전문가 3명의 시각으로 소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효과적인 예방법까지 소개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다양한 범죄 사건을 다루는 히든아이, MBC에서 시청해보시길 추천해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